에이, 바람이 조금 쌀쌀하네. 그래도 여기가 좋네. 여긴 참 이상한 곳이야. 언제 와도 마음이 조금씩 풀려. 저 나무도 그대로고, 이 벤치도 그대로고, 놀이터 모양만 좀 바뀌었지. 뭐, 나만 늙었지. 세상은 계속 바뀌는데 나는 자꾸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아, 내가 누군지 말도 안 했네. 뭐, 거창한 이름은 없어. 그냥 이 동네에 오래 살았던 사람. 버스 노선 다 외우고, 어느 약국이 싸고 친절한지 다 알고, 어느 병원 주사 놔주는 간호사님이 손이 제일 부드러운지도 아는 그런 오래 묵은 사람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천히 벤치에 기대며 오늘은 좀 솔직해져 볼까 해요. 누구한테 말하듯이. 글쎄, 이 벤치한테도 말하고 지나가는 바람한테도 말하고 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딘가의 누군가한테도 말하고 그리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도요. 사람이 참 웃긴 게요. 어릴 땐 빨리 어른 되고 싶어서 안달이었어요. 나도 그랬어요. 어릴 때는 엄마가 참 답답해 보였거든. 엄마는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 엄마는 왜 맨날 집에만 있어? 그때는 몰랐지. 그게 가족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자리였다는 걸. 조용히 웃으며 결혼하고 애 낳고 나도 어느새 엄마라고 불리게 되니까 내 이름이 없어지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이들 이름 불러줄 땐 엄마, 병원에서 불러줄 때도 환자 보호자분, 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렸어요. 처음엔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밥 먹는 소리, 남편 퇴근해서 슬리퍼 끌고 들어오는 소리, 집이 꽉 차 있었으니까. 근데 말이지, 이제는 애들도 다 나가 살고 남편도 먼저 떠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와서 나는 누구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듯 침묵. 거울을 봐요. 주름도 늘고 흰머리도 많고 눈가도 조금씩 처지고. 근데 제일 낯선 건 그 얼굴이 아니에요. 그 얼굴 속에 내가 나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 숨어 있더라고요. 엄마라는 이름이 사라진 자리, 아내라는 이름이 사라진 자리, 그 자리가 텅 비어버린 줄 알았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빈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내 삶을 잘 몰라보고 그냥 지나쳐 온 자리였던 것 같아요. 살짝 웃음. 요즘은요. 밥상을 차리기가 참 애매해요. 예전엔 오늘은 애들이 뭐 좋아할까? 남편 반찬은 뭐가 좋을까? 맨날 그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나 혼자 먹을 건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마음이 먼저 올라와요. 그냥 라면 하나, 김치 꺼내 먹으면 끝이죠, 뭐. 근데 또 막상 라면만 끓여놓고 앉아있으면 괜히 서러운 날이 있어요. 내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요. 그래서 가끔은 괜히 반찬을 좀 정성 들여 만들어 봐요. 달걀말이도 하고 나물도 무치고 찌개도 바글바글 끓이고 그러다 또 웃음이 나와요. 야, 이걸 누가 다 먹냐? 쓴웃음. 그래서 결국 반찬통에 넣어놓고 며칠을 먹죠. 근데 그게 또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조금 귀찮아도 내 밥상에 정성을 들이는 연습, 나한테 밥 해주는 연습. 젊었을 땐 맨날 가족 챙기느라 바빠서
정작 나는 밥을 허겁지겁 밀어 넣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밥 먹을 때 조금 천천히 씹어보려고 해요. 그래, 이 정도면 나도 나를 챙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식탁 앞에서 나한테 자꾸 말을 걸어보려고요.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화면만 켜면 멀리 있는 사람 얼굴도 바로 보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죠. 우리 애들도 그래요. 엄마, 영상통화할까? 그러고 화면을 딱 켜요. 손주 얼굴이 뿅 하고 나오고 할머니 하면서 손 흔들면 그 순간은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좋아요. 근데 통화가 끝나고 나면 방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져요.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무음 모드로 바뀌는 느낌. 그때 느껴지는 이 이상한 허전함, 가까운 것 같으면서 참 멀리 있는 느낌이에요. 휴대폰을 꺼내 쳐다보는 듯한 말투. 문자 하나 올 때마다 괜히 설레요. 엄마, 잘 지내지? 엄마, 감기 조심해. 딱 이 두 줄. 그거 읽고 또 읽고 별것도 아닌 이모티콘을 몇 번이고 다시 봐요. 그러면서도 참 이상한 마음이 드는 날이 있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짐이 되진 않을까? 그 생각이 한 번 들어오면 자꾸만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아픈 데 있어도 괜찮다고 하고 힘든 날 있어도 안 힘든 척하고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물으면 정말 필요한 게 있어도 아니야. 엄마는 다 있어. 너나 잘해. 이 말부터 나가요. 근데 마음 한 구석에선 이런 소리가 들려요. 사실은 너 목소리가 자주 듣고 싶다. 사실은 같이 밥 한 끼 먹고 싶다.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게 부모라는 이름의 숙명 같기도 해요. 아이를 붙잡고 싶으면서도 아이 발목을 잡고 싶진 않은 그 두 마음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조금 더 진지해진 목소리. 사람이요. 곁에 있을 땐 몰라요. 그 사람이 내 삶을 얼마나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었는지. 내 남편이 그랬어요. 말도 별로 없고 표현도 서툴고 기념일 챙기는 건 더더욱 서툴렀어요. 생일이라고 케이크 사오는 날보다 집에 툴툴거리며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참 답답했어요. 당신은 왜 말이 그렇게 없냐? 좀 예쁜 말 좀 하고 살면 안 되겠냐? 맨날 잔소리만 늘어놓았죠. 근데요, 그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입은 무거웠는데 손은 참 바쁜 사람이었다는 걸. 싱크대가 막히면 말없이 렌치 들고 와서 고치고 전구가 나가면 의자 가져와서 후다닥 갈아 끼우고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기사 부르기 전에 자기가 기어들어가서 어디가 문제인지부터 살펴보던 사람. 나는 그때 그게 다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당신이니까 해야지. 그럼 누가 해? 이렇게 생각했죠. 고맙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한 번도 안 한 건 아닌데 입 밖으로 꺼내서 당신 고마워 라고 말한 적은 정말 손에 꼽힐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가 참 미안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떠난 뒤로 집안 여기저기에 그 사람 손길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랍, 열며, 어설프게 고쳐놓은 손때 묻은 손잡이, 베란다 구석에 구겨진 작업복, 옷 하나라도 제대로 박으려고 사다 놨던 공구들,
그걸 하나씩 정리하다가 그만 주저앉아서 울어버린 적도 있어요. 여보, 나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투정만 부리고 고맙단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그렇게 뒤늦은 후회만 잔뜩 쌓아 놓고 살았죠. 이 벤치에 앉으면 가끔은 그 사람이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내 옆자리가 이상하게 넓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내 고백하는 자리예요. 여보, 당신 참 수고했어. 나랑 살느라, 그리고 우리 가족 지키느라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이제야 조금은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걸 감당하고 있었는지. 나이가 들면 몸만 아픈 줄 알았는데 마음도 자꾸 아프더라고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히 말은 못하겠는데 집안에 혼자 있을 갑자기 가슴이 허해지는 날이 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사람들 웃는 소리가 나는데 내 방 안엔 나 혼자 숨 쉬는 소리만 들릴 때, 그럴 때면 처음엔 그냥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어요. 뉴스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날들이 있었죠. 어느 날은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나 자신이 너무 낯설고 안쓰러워서 야, 너 왜 이렇게까지 왔냐? 이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였나. 나는 나한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기 시작했어요.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사냐? 그리고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서 걷기도 해보고 책도 조금 읽어보고 동네 복지관 강좌도 들어보고 심지어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말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산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미소 살짝. 옛날에는요, 나를 위해 산다는 말이 참 이기적인 말인 줄 알았어요. 엄마라는 이름을 달고 살다 보면 늘 우리 애들, 우리 남편, 우리 집, 이게 먼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남을 안 챙기겠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챙겨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요, 아주 소박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이불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오늘도 고생 좀 해보자. 그래도 어제보다 한 끔만 덜 힘들게 살아보자. 이렇게라도 나한테 말을 걸어보니까 이상하게 하루가 조금은 덜 막막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별것 아닌 것에도 감사하다고 말해보려고 해요. 버스 기사님이 문 조금 더 열고 기다려줬을 때, 아, 고맙습니다. 눈을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고 마트에서 계산대 직원이 봉투 필요하세요? 웃으면서 물어봐 주면 아니요, 괜찮아요. 고생 많으시죠. 이렇게 한마디 더 해보는 거죠. 사실 이런 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요. 이 말을 나보다 먼저 듣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나 자신. 그래, 이렇게 말하는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인데 그 말을 내가 다시 듣고 조금은 덜 초라해지는 느낌. 그게 요즘 내가 찾은 작은 비밀이에요. 가끔은, 진짜 가끔은 이런 상상을 해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젊은 날에 나를 만나러 간다면 뭐라고 말해줄까? 아마 처음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야, 너 그때 그렇게 살면서도 진짜 잘 버텼다. 너는 늘 누군가의 기대를 들어주느라 바빴지. 부모님 기대, 남편 기대, 아이들 기대, 회사 기대, 친척들 기대. 그러다가 너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뭐가 싫은지, 어디가 아픈지조차 제대로 들여다볼 틈이 없었잖아. 그 와중에도 웃으면서 살려고 했었지. 그래서 정말 수고했다고, 너 잘했다고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해줄 거예요. 너 그 사람들만 사랑한 거 아니야. 너도 나름대로 너 자신을 사랑하려고 많이 애쓴 거야. 그냥 내가 그때를 떠올리면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조금 망설이다가 여기서 조금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부모가 되면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말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못 해줘서 미안하다. 더 좋은 거 못 먹여서 미안하다. 더 많이 안 안아줘서 미안하다. 근데 마음 한켠에는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나도 사실 무서웠다. 나도 사실 서운할 때가 있었다. 아이들이 크고 나서 부모 입장에서 겪는 상처도 있거든요. 보고 싶은데 바쁘다고 못 온다 할 때 전화 한 통 해주면 좋겠는데 연락이 뜸해질 때 그때 살짝 마음이 아파요.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 내가 너무 염치 없이 구는 건가? 스스로를 자꾸 다그치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을 꾹꾹 눌러 담게 되죠. 근데 사실은요. 아이들아, 엄마, 아빠는 너희가 자주 와서 선물 들고 오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 오늘 뭐 먹었어? 아빠, 오늘은 어디 아프진 않았어?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부 물어봐 주는 그 말이 우리에겐 제일 큰 선물이야. 내가 너네한테 늘 해줬던 그 말처럼. 그렇다고 이걸 또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저 혹시 이 영상을 어떤 자식들이 보게 된다면 부모 마음 한 귀퉁이에 이런 말이 숨어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는 내 삶을 방해하고 싶은 게 아니야. 다만 내 삶 한 구석에 조금이라도 같이 앉아 있고 싶은 거야. 이 말이요. 사람들은 외로움을 되게 나쁜 감정처럼 말해요. 외로우면 안 돼. 외로우면 우울해져. 물론 너무 깊어지면 안 좋은 거 맞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외로움이라는 건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을 만날 준비가 됐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요. 젊었을 때는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일에 치이고, 집안일에 치이고, 사람들 부탁 들어주느라 치이고, 나 혼자 있을 시간이 사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 시간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 외로움을 이렇게 불러보려고 해요. 아, 너 또 왔구나. 오늘은 뭘 얘기해 줄 거냐?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참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어릴 적에 울고 싶었는데도 못 울었던 날들, 억울했는데도 그냥 넘겼던 순간들, 괜찮다, 괜찮다.
스스로를 달래면서 억지로 덮어버린 기억들. 그게 요즘 다시 올라오면서 눈물을 끌어내기도 하고 나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보려고요. 외로움아, 너는 나를 아프게도 하지만 나를 좀 더 내 자신에게 솔직하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외로움도 조금은 덜 무서워지더라고요. 조금 밝아진 목소리.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루틴들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먼저 바깥 공기를 맞는 것. 오늘은 바람이 좀 차네. 아, 오늘은 햇빛이 좋다. 이렇게 날씨한테 먼저 인사해요. 그 다음엔 물 한 잔 천천히 마셔요. 그래, 오늘도 몸속에 샘물 좀 넣어주자. 괜히 그런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조금이라도 걸으려고 해요. 멀리 안 가도 돼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같이 늙어가는 나무들도 보고 새로 생긴 가게도 한번 훔쳐보고 이 동네도 참 바쁘게 살고 있구나 하면서 나도 그 풍경 속에 살짝 섞여드는 느낌. 그게 좋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 차 한 잔 타서 천천히 마시면서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나는 조금이라도 덜 외로운가? 이 질문을 작게 던져봐요. 대답이 그렇다든 아니다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나는 나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께 말을 좀 걸어볼게요. 혹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 중에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도 계실 거고 나보다 훨씬 젊은 분도 계시겠죠. 각자 사는 환경도 다르고 겪어온 일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나는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혼자다. 너무 외롭다. 이렇게 느끼면서 보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겪는 외로움, 상실감, 불안, 후회, 이 감정들은 절대 특별히 실패한 사람만의 감정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칠 수밖에 없는 길목 같은 거예요. 지금 그 길목에 조금 더 오래 서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떤 분이 나만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적어도 오늘만큼은 제가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조금씩 버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어요. 노년이라는 시간은 내가 나를 처음으로 다독이는 시간이라고. 젊을 때는 늘 누군가를 챙기느라 나를 챙겨줄 틈이 없었죠. 이제는 그 역할을 나 자신이 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벤치에 앉아서 나한테 이렇게 말해보려고요. 야, 잘 버텼다. 정말 고생했다. 완벽하지도 않았고, 때로는 실수도 많았고, 후회도 많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어찌어찌 걸어왔잖아. 그거면 잘한 거야.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오늘 밤 잠자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루 고생했어. 그래도 잘 버텼어.
이 말 한 번만 해주세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눈물이 나도 괜찮아요. 캐신, 한 번만 진심을 담아서 해보세요. 그게 내일을 살아갈 작은 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이렇게 청의해 보고 싶어요. 노년이라는 시간은 내가 나를 처음으로 다독이는 시간이라고. 젊을 때는 늘 누군가를 챙기느라 나를 챙겨줄 틈이 없었죠. 이제는 그 역할을 나 자신이 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벤치에 앉아서 나한테 이렇게 말해보려고요. 야, 잘 버텼다. 정말 고생했다. 완벽하지도 않았고, 때로는 실수도 많았고, 후회도 많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어찌어찌 걸어왔잖아. 그거면 잘한 거야.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오늘 밤 잠자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루 고생했어. 그래도 잘 버텼어. 이 말 한 번만 해주세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눈물이 나도 괜찮아요. 캐신, 한 번만 진심을 담아서 해보세요. 그게 내일을 살아갈 작은 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13점 먼저 떠난 이들에게, 그리고 아직 남은 우리에게 조금 더 조용한 톤. 가끔은 저녁 노을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요. 먼저 떠난 사람들은 어디쯤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까? 야, 너 아직도 거기 있냐? 장난스럽게 말하면서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보, 엄마, 아빠, 나 당신들이 살아보라고 남겨둔 이 하루하루를 그래도 허투루는 안 쓰려고 애쓰고 있어. 비틀거릴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은 날도 있지만 그래도 당신들한테 부끄럽지 않을 만큼은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우리끼리도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금 못나도 괜찮다. 좀 느려도 괜찮다. 조금 더 외로워도 괜찮다. 캐신, 딱 하나만 포기하지 말자고요.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일만은 하지 말자고요. 숨을 한 번 크게 내쉰다. 이제 이 벤치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한테 편지 한 통 써볼게요. 야, 여기엔 원하시는 이름 넣으셔도 좋아요. 너 정말 많이 애썼다. 유구는 그냥 당연한 인생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너한테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을 때도 많았을 거야. 그래도 아이들 키워냈지. 가정을 지켜냈지. 수많은 겨울을 지나면서도 봄을 기다리며 버텼지. 그거면 너는 충분히 잘 살아낸 인생이야. 이제부터 남은 시간은 조금은 너를 위해 써도 괜찮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도 좋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도 좋고,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누구한테 미움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하려고 혼자 울던 밤들도 이제는 조금 줄여가도 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이제는 스스로를 사랑할 시간도 충분히 누려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너를 조금 아껴줘라. 알겠냐? 야.
작게 웃음. 이렇게 나한테 편지를 써봅니다. 벌써 해가 많이 기울었네요. 노을빛이 벤치에도, 나무에도, 그리고 제 얼굴에도 조금씩 묻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어딘가에 계신 어떤 분의 마음에 살짝 닿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하는 연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괜찮은 척하는 연기.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힘든데 안 힘든 척. 속으론 나 좀 안아달라 외치면서 입으로는 나 괜찮아 말하는 연기. 이제는 그 연기를 조금씩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요? 완전히 못 내려놓더라도 하루에 5번 하던 걸 4번으로 줄이고 4번 하던 걸 3번으로 줄이고 그렇게 조금씩 줄여가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로 괜찮은 날도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이제부터는 괜찮은 척 말고 그냥 조금씩 괜찮게 살아봅시다. 오늘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도, 당신의 내일도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따뜻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 주기를, 그렇게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